자, 오늘 N장의 강의 마지막 강의 내용인데요. 우리가 매수하는 시점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이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죠? 저번에 얘기드렸지만, N장의 시세형에 되게 중요한 거는, 우리가 보면 말씀드렸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11일평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A라는 시점, 눌림목 2차 자리에서, 제가 봤을 때 A라는 시점으로 기점을 해서 3일에서 4일 정도 됐을 때 선침해로 들어간다. 그리고 우리가 봤을 때 한 5일에서 7일 정도의 수급 들어오는 게 제일 좋다고 저번에 얘기를 해드렸어요. 그 부분이 무슨 말이냐 하면 다시 좋은 예로 한번 설명을 드려보자면 대표적인 종목으로 근래 들어왔던 동양 PNF 우리가 지금 들어가서 수익을 드셨던 종목이니까 동양 PNF가 대표적인 종목인데 이 종목이 우리가 봤었을 때 이 종목은 지금 이제 수급이 들어왔던 이계양 관련 종목으로 어떤 대의 명분을 가지고 조금 주가가 들어왔던 종목. 그랬던 종목인데 이 종목이 여기를 A라는 시점으로 놓고 봤었을 때, 눌리면 2차 자리 끝나니까 3일째 되는 날. 그죠? A라는 시점 A라는 시점을 포함해서 3일째 되는 날이 선침해 일단 3일째, 4일째가 선침해 자리입니다. 빨리 들어가면 3일이고요. 좀 늦지막이 들어가면 보통 4일 정도 들어가는데 보통 이런 종목은 철수 관련 종목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철수가 보통 주말에 뉴스가 잘 나오니까요. 그래서 미리 좀 선침해서는 8,000원에 추천드렸는데 아니 다를까 뭐 우리가 볼 때 안철수 신당 추진위원회 이 사람이 지금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당 대표로 지금 선출이 되면서 이런 뉴스가 보통 목요일이나 금요일 정도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확정이 되면서 이 종목은 아침에 급등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볼 때 이 종목은 아침에 수급이 멋지게 돌았다가 결국에는 윗꼬리 전 고점을 돌파하고 깨져버렸거든요. 그러니까 N자인 시세형은 우리가 볼 때 앞전에도 수급이 없었던 종목이 A라는 시점을 통해서 3일째 4일째 되는 날 선침해선으로 들어갑니다. 중요한 거는 11일평이 기준이기 때문에 11일평을 기준으로 해서 잡아가시되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종목이 아침에 수급이 들어오게 되면은 어떤 대의 명분을 가지고 들어야 돼. 분명한 건 공시가 있어야 됩니다. 재료고 있어야지만 수급이 들어오는 거고 그 수급이 들어야 될 경우에는 1차적인 목표 금액은 우리가 봤었을 때 전고점. 자, 우리가 볼 때 이거를 선침해서 잡았을 때 이 종목은 이걸 A라는 식으로 봤었을 때 밑꼬리를 공략을 하게 된다면 아직 11일평이 살아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살아있기 때문에 이걸 선침해서로 잡아갑니다. 근데 추가 매수를 원하는 이유가 뭐냐면 물량을 더 많이 실을 수가 없는 이유가 뭐냐면 아직까지 11일평 가격대가 현재 자리에 이 정도로 포진되어 있기 때문에 충분하게 주가가 더 떨어진다 하더라도 조정으로 해석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물량을 더 실지 마시고 좀 보고 있다가 좀 들고 있는 물량 가지고 만약에 그 다음날에 공시가 터져버리면 그 종목 가지고만 그냥 뭐 그 들고 있는 퍼센테이지 가지고만 뭐 그냥 고점까지 들고 가든가 하면 그냥 팔아먹고 나오든가 하셔야지 추가 매수할 자리는 아닙니다. 충분하게 이 시간적 여유를 두고 보셔야 되는 게 N장의 시세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1차적으로 종목 잡아가게 되면 역시 이 종목은 1차적인 목표 금액은 전 고점, 아점 고점 9,000원이 됩니다. 그죠? 9,000원대를 향해서 일단은 봅니다. 왜냐하면 볼 때 N장은 앞전 고점에 해서 가는 확률이 되게 높으니까요. 그럼 이제 N장을 9,000원을 돌파했을 경우에 만약에 오전에 치고 간다면은 이 종목은 목표가를 최종 목표가를 10,000원까지 줄 수 있는 겁니다. 10,000원까지. 그렇다 해도 8,000원에 잡은 사람이 10,000원에 팔았다 하더라도 실질적인 수익 자체가 25%밖에 되지가 않거든요. 상한가 플러스 7% 정도. 그럼 뭐 아주 한 25% 정도밖에 못 먹습니다. 이 종목 10,000원까지 끌고 간다 하더라도요. 실제적으로 매수관이. 어찌됐든 이런 식으로 분석을 해서 미리 잡아가셔야 된다는 거. 3일째 되는 날, 4일째 되는 날, 뭔가 종목 성향에 맞춰가지고 선침해성, 밑꼬리 공략을 해놓으셔야 된다는 있습니다. 그지? 저번에 말씀드린 모다정보통신도 마찬가지고요. 예전에 말씀드렸던 다 우리가 볼 때 N장 시세로 들어왔던 종목 거의 다 마찬가지입니다. A라는 시점을 통해서 우리가 봤을 때 이게 요거 끝났죠? 그 다음날 A라, 이게 A라. 다음날 가야 되는데 이게 못 가죠. 이 A라는 시점을 토대로 해서 3일째 되는 날이나 4일째 되는 날에 11일평대를 물어가게 되면은 그때부터 매수를 들어갑니다. 하나, A라는 시점이죠. 둘, 셋. 근데 셋 됐더만, 그때 들어갈래 했더만 종가가 저가예요. 어라? 다음날 더 밀어주겠네. 11평 여기 있으니까 한 5,500원대 들어가면 되겠네. 맞죠, 그죠? 11일평대이니까. 그럼 5,500원대에 매수를 들어갑니다. 그 다음날에. 빵. 맞죠? 5,000원 매수에 들어갑니다. 홀딩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 종목도 역시 5,500원이지만 1차적인 목표 금액은 앞전 고점을 향해서 봅니다. 짱때 한번 터져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은 요 앞전 고점 들어오면은 가급적 초짜배이 분들이라든가 기법에 대해서 아직까지 숙련이 덜 된 사람들은
그냥 뭐 가급적이면 그 언제 들어오면 한 10% 넘게 수익이니까 대충 팔아먹고 나가시든가 아니면 뭐 한 4분의 3 정도 매도 치고 가급적 앞으로 후일을 위해서 자기가 좀 투자를 한다는 생각으로 좀 더 지켜보시든가 하시고 기법에 대해서 어느 정도 숙련이 되신 분과 나름대로 이제 노하우가 어느 정도 쌓이신 분들은 일단은 못抓도 전고 좀 팔하게 되면은 한번 절반 정도 팔아먹고 이제 나머지 부분을 좀 더 들고 가시는 그런 전략으로 보셔야 된다고 저번에 말씀을 좀 드렸었다 그죠? 역시 거점하고 계속적인 수급 형태. 들어오고 역시 이 종목도 22평대 한번 마지막 남았는데 요것도 22평대 꺾여보면 이 종목도 완전 나가리죠 그죠? 마지막 우리 아까 전에 얘기 드렸지만 그 기법 보시게 되면은 N자형 기법 중에는 우리가 마지막으로 내용을 보게 되면은 마지막 내용을 보게 되면은 이런 정도 적어놨죠 그죠? 11평을 조정을 받는 경우도 있지만 11평 조정받는 경우도 있지만 다시 한번 조정받는 경우도 있다고 그랬어요. 하지만 같은 패턴을 그러면 두 번 정도는 위와 같은 패턴이 나오지만 세 번째까지는 반복되는 경우가 극히 없고 그러니까 우리가 11평을 기점으로 해서 한번 들어왔는데 이 종목도 또 11평 또 들어오겠네 하고 생각으로 들어가면 착각이에요. 이 종목은 그 다음날 이평선이 22평선이니까 요 정도까지는 또 밀어줄 수도 있구나 생각을 하고 보셔야 돼. 요게 마지막으로. 근데 이 종목도 만약에 꺾여보면 이 종목은 추세 이탈로 보거든요. 요거 꺾여보면은 볼 게 없어. 추세 이탈이라. 지선이 있기 때문에. 그거 마지막 눈으로 확인하시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 다음 어떻게 됐습니까? 그죠? 한 번 정도 들어가 볼 수 있는데 그 다음으로 보니까 시장이 무너지니까 쭉쭉쭉 빠진다 그죠? 쭉쭉쭉 빠져버려요. 추세가 이탈. 최소문에도 22평 중소 중심으로 만약에 회원님들께서 들어갔다면 최소문에도 늦게 손실을 보고 나올 수는 있어야 되거든요. 뭔가 좀 이상한데 아침에 연봉이 나와서 뭔가 이상한데 수급이 없지? 이런 후딱 정리하고 나와야 됩니다. 왜냐면 무너지면 계속 하향 추세형이니까요. 저번에 그런 얘기를 한번 해드렸습니다. 어쨌든 이런 식의 흐름이 우리가 소위 말하는 N자인 시세 흐름인데 앞으로 우리가 봤을 때 이 N자인 기법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유념할 사항들 기법을 통해서 여러가지 기법을 좀 정립이 됐고 이론적으로 좀 쌓였다면 이제 회원님들께서는 적극적으로 관련 종목들을 들어가실 만한 그런 이제 종목 선정과 함께 공격적으로 들어가셔서 경험을 좀 쌓으셔야 됩니다. 쓸데없이 종목 다른 거 요거 잡고 저거 잡고 하지 마시고 경험을 좀 쌓으셔야 되니까 그 경험을 쌓기 전에 일단은 제일 유의사항이 있습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 유의사항은 우리가 종목 선정에 있어서 이건 이것 때문에 안 되고 요건 요것 때문에 안 되고 요건 요것 때문에 안 되니까 이래저래 빼고 나면은 종목 10개 중에 관련된 종목 해봐야 한 5개 정도밖에 안 돼요. 그 종목 선에서 근래에 급등했던 종목이나 특히 테마선 대장 종목 무조건 사가 들어갑니다. 손해보더라도 좋은 밑거름이 될 수 있으니까요. 자, 보겠습니다. 요 유의사항까지 읽어보시고요. 읽어보고 부가 설명 좀 한 다음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N자형 기법에 있어서 단점이 있습니다. 유의사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N자형 기법은 앞서 설명했듯이 뭐가 기준입니까? 11이평선이 기준입니다. 11이평선이에요. 11이평선이 기준입니다. 11이평선이. 다른 게 기준이 아니에요. 우리가 보는 기준 자체는 이 종목은 11이평선이 기준입니다. 기준이 정해져 있어요. 11이평 기준입니다. 되게 쉬워요. 그죠? 11이평 기준입니다. 22평이 아니에요. 11평 기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1평선이 이탈된다면 단기 매물이 상당히 많이 출회될 수가 있습니다. 단기 매물이 상당히 출회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11을 꺾여 보면은 갑자기 매물 안 쏟아지게 되면 그냥 N자형으로 보고 들어가려고 하는데 11을 꺾여 보면은 매물이 쏟아져. 그러면 일단은 우리가 접근하는 관점 자체가 11평 근처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 부분이 이탈되면 일단은 싫더라도 짧게 손절하고 나와야 돼요. 그죠? 단점이니까. 그죠? 짧게 보면 이게 우리가 볼 때 기지선이니까 최소문에도 접근하는 그 기준선이 있기 때문에 이 기준이 이탈될 경우는 어떻게 짧게라도 버려야 됩니다. 아시겠죠? 짧게 버려야 돼요. 네, 쏟아짐으로 필히 정리하시고 언제나 다시 복수하더라도 그게 다시 회복되어 들어오더라도 재매수를 하시는 게 좋다. 저번에 이런 경우 있잖아요. 예를 들어가지고 이런 경우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가 종목 선정에 있어서 이걸 안 되겠다. 들어가지고 이렇게 한번 생각 한번 합시다. 차트를 한번 또 그려보자면 한번 보도록 생각하면은 이렇게 안 나오고 이런 경우도 있겠죠. 그죠? 이런 11평이 있다. 그죠? 11평이 요 정도 있으면은 이렇게 있다 치고 그지? 이렇게 마음 빗돌아나. 이렇게 정도 있다 치고 그지? 이렇게 치고
그러니까 우리가 봤는데 이 종목이 예를 들어 이렇게 또 주가가 형성될 수도 있겠죠. 만약 예를 들어가지고 이렇게 시작했는데 요때 요 매수 구간 딱 들어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어요. 아 오케이 알았어 나 됐어 이제 5,500원대 사가 들어가 보자 뭐 이렇게 준비를 딱 하려고 하는데 이 종목이 장에 갑자기 흔들려가지고 이게 아침에 이런 식으로 빠지는 거라. 11평 5,000원 들어갔는데 갑자기 이런 식으로 쭉 빠져. 이런 식으로 빠져.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손절하고 다시 사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종목이 이런 식으로 갔다가 이런 식으로 관리를 한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관리할 때도 있거든. 우리가 볼 때 이게 시장이 안 좋아질 때 이런 식으로 되니까 이런 식으로 그죠? 밑거리 좀 심하게 이 정도 좀 달고 끝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요때 들어가가지고 손절한 사람은 어라? 아씨 뭐지? 난 손절 잘했다 생각하는데 밑거리 다시 들어와. 그러면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다시 접근을 하세요. 다시 접근을 하시되 오장에 재매수 하시되 요 부분 또 손절가 또 설정해야 됩니다. 내 말은 이거예요. 우리가 보는 기준이 11일평 가격대이기 때문에 그걸 기준으로 들어가시되 만약에 밑꼬리를 단다 하더라도 가급적이면 어떻게 손절하고 다시 삽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볼 때 딱 두 번 나눠서 삽니다. 두 번 11일평선에서 한번 딱 들어가시되 한번 예를 들어 5에서 한 10% 딱 들어가게 되면은 항상 이게 관리가 되는 거 보고 오후장에 그만큼 5에서 10%를 또 추매를 하시는 거예요. 그럼 다음날에 어떤 식의 흐름이 나와야 되냐? PD 이런 흐름이 나와줘야 돼. 이런 식의 흐름이. 그러려면 이 종목 공시가 터지거나 뭐 나머지 뭐 예를 들어가지고 이 관련 종목 중에 하나인 테마선 종목들 쪽으로 수급이 불어서 이 후발 종목 따라가거나 그런 식의 흐름이 나와야 되거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항상 N자인 시세는 분할로 좀 잘 보시면서 제가 뭐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들어가 보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줌에도. 그렇기 때문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N자인 시세가 이탈되면은 일단은 뭐 싫더라도 손절하고 다시 한 번 더 집중적으로 볼 수 있도록 합시다. 물량 뭐 비중 적기 싫은 사람들이야 뭐 좀 더 산다는 생각으로 이거는 내가 볼 때 좀 흔들기야. 시장이 갑자기 무너져. 흔들기야. 이러면은 좀 더 버텨보시는 것도 괜찮으나 처음 그 기법에 대해서 접근하시는 분들은 항상 기본적인 원리 원칙에 입각해서 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N장 기법의 단점 중에 하나는 역시 첫 번째는 기준선이 11선. 역시 아까 적어놨지만 11선이 기준선이라는 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11선이 기준이기 때문에 중요한 게 뭐냐면 11선은 기준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세 흐름이 나온 데까지 다소 지금 시간이 걸립니다. 즉 우리가 말씀드렸지만 A라는 시점으로부터 시작해서 4일에서 많이 나오면 지금 거의 한 10일 정도 되거든요. 얼추 일주일 정도의 홀딩이 됩니다. 진짜 많이 홀딩이 되면은. 물론 이제 보통 거의 세석선 종목은 뭐 우리가 매수를 해가지고 5일에서 7일 안에 정도는 그 A라는 시점으로 포함해서 하루 이틀 정도는 다 수익 나올 수 있는 종목 쪽으로 보거든요. 보통 우리 보면 3일 안에 시계가 다 나오게끔 종목을 잡아드린다고. 근데 만약에 이것 또한 만약에 나오지가 않는 입장에서 보게 되면은 시간이 다소 걸리기 때문에 전업 투자하시는 분이나 데이 트레이닝 하시는 분들한테는 상당히 돈이 묶여있는 상태에서 지루하게 흘러갈 수밖에 없다는 거. 이게 첫 번째 단점이죠, 이제. 첫 번째 단점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데이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게 되면 당장 사가지고 오늘 뭐 젤바이어처럼 팍 튀어나와가지고, 이제, 철밥을 수입 먹고 어제 같은 날 하체 같은 거, 그 전날 사가 들고 와가지고, 그죠? 막 10% 먹고, 그죠? 이게 좋은데. 근데 N자인 시세원님 이렇게 들어오면 딱 동양 PNF부터 금년 사가지고 두고 왔는데 원래 버릇 갭 뜨고, 좋은데. 이런 N자인 시세 흐름은 우리가 볼 때 A라는 시점을 해가지고 4일에서 10일 정도의 기간이 홀딩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시간을 홀딩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우리가 대의하는 입장에서 보게 되면은 그 전업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보게 되면 돈이 4일에서 5일 정도 묶여버리기 때문에 다소 돈의 회전율이 떨어진다는 뜻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조금 더 대의하시는 분들한테는 너무 N자형 기법이 추구를 하지 마시고 가급적이면 섞어가면서 하시는 게 좋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시간이 걸린다는데 기준은 11일평선. 중요한 거는 또 앞전에 뒤에 거 있나 모르겠다. 한번 볼까? 뒤에 내용도 있나? 없으면 내가 읽어보고 없으면 다시 한번 더 부가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있나 보자. 있네. 4번에 있네. 다 해놨네. 역시 나는 잘 해놨어. 퍼펙트하게. 그지? 또 다른 단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다소 길게 보유했던 종목이 단기 이평선을 이탈해가 손절했을 경우 그 데미지는 조금 크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N자형으로 시세의 흐름을 기대를 하고 들어갔는데 이게 만약에 꺾였을 경우에 우리가 3일에서 정도 홀딩을 했던
부분이 있을 거예요. 3일 동안 홀딩했었던 부분. 이게 대한 사람들의 그냥 허탈감, 허무함감이 생겨요. 허탈감, 허무함. 이게 생긴다고. 뭔가 시스템을 기대하고 3일 동안 뭔가 집중적으로 봤는데 그게 무너져 버려. 지라 같은 게. 그게 좀 사람이 생각을 보면은 3일 동안 헛질하는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그게 참 이게 공허함이 좀 찾아올 수도 있어요. 단점 중에 하나니까. 그리고 N자형의 종목은 파동을 드시려면 최소 공략의 3, 4일을 홀딩 하셔야 되기 때문에 손절에 대한 아무래도 그 후유증이 좀 나온다는 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N자형 그만큼 우리가 볼 때 그 한번 수급 들어오면 더 그만큼 들어도 있겠지만 반대로 얘기해버리게 되면은 홀딩하는 시간이 조금 있고요. 아무래도 급등 종목 중에서는 그다음 우리 볼 때 한 3일에서 길어봐야 3일은 그냥 내가 추천해줘봐야 길어봐야 5일 아니면 안 주잖아요. 내가 언제 5일 동안 홀딩하는 종목 봤습니까? 뭐 대체적으로 이런 종류 이래서 올 때 다음 주까지 봅시다라고 해드리는 거지. 잘 떼놓고 얘기해서 추천하자마자 5일을 봅시다 이렇게 얘기 잘 해주지는 않거든요. 대부분 아니면 우리가 해먹었던 종목들을 보고 있다가 뭔가 시장 흐름이 내가 안 맞을 경우 이건 다시 한번 봐야 됩니다. 예를 들어 비트코인 같은 종목처럼 안 들어오고 다음 언제 들어올 가능성이 되게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를 중심으로 해서 좀 기다려 보시고 대기하고 계십시오. 그러니까 시간도 다 정해줘요. 언제 들어옵니다 라고. 그렇게 들어오게 돼 있어요. 항상 얘기하지만. 그래서 후유증으로 역시 단기 종목이 크기 때문에 N자 기법으로 들어가게 되면 또 다소 시간적인 여유와 안 들었을 경우에 대해는 큰 후유증이 작용할 수 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요거 중요합니다. 우리가 며칠 동안 홀딩하는 사이에 시장에 단기 악재선 재료가 나오게 된다면 N자형 시장이라는 건 우리가 볼 때 그만큼 11일 평선을 기준으로 보기 때문에 이게 지금 갑자기 어떤 식으로 가냐면 거래량이 우리가 볼 때 거래량이 이런 식으로 터지거든요. 거래량이 보통 N자형 시속도 이렇게 거래량이 터지고 그 다음에 거래량이 어떤 분식으로 터지냐면 이런 식으로 터지거든. 이런 식으로 거래가 붙거든. 이런 식으로 거래가 터지거든. 이런 식으로 거래가 터진다고. 이런 식으로 그러다가 갑자기 어떤 재료가 딱 터져서 들어오게 되면은 갑자기 거래량이 이런 식으로 붙어버리면서 상한가를 가버립니다. 많이 보셨다 그죠? 근데 중요한 게 거래량이 점점 줄어든다는 것 자체는 일반인들한테 잊혀질 때 주민과 동시에 매물대가 상당히 얇기 때문에 매물대가 상당히 얇아진 상태이기 때문에 적은 물량 가지고 매물이 쏟아진다면은 쉽게 급락할 수도 있다. 우리가 볼 때 이렇게 상태에서 오케이 관리 잘했어 오케이 뭔가 한번 들어올 때가 됐어. 거래량이 딱 터져가 들어올 때 됐어. 그런데 갑자기 아까 말씀드린 동양 PNF 어디 갔노? 동양 PNF처럼 이렇게 우리가 봤을 때 오케이 거래량이 자꾸 줄여주잖아. 그러니까 똑같잖아. 지금 보시면. 이렇게 줄여두고 있는데, 다음날 거래가 붙기 전에 만약에 이러고 있는 상황에서, 만약에 북한이 예를 들어서, 만약에 그런 경우 있겠죠. 지정학적 리스크, 북한 리스크라든가, 아니면은, 글로벌 증시에 큰 악재가 쏟아졌다. 그럼 이거는 또한 마찬가지야. 이런 식으로 떨어질 수가 있다고. 이런 식으로 매물이 쏟아진다고. 물론 거래량은 전날 대비해가지고 늘어나겠지만 충분하게 그럴 요지가 있다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런 식으로 조금 늘어났겠지만 100 정도 늘어났겠지만 이런 식으로 투매가 쏟아지면서 매물이 쏟아질 수도 있다. 우리가 홀딩하는 시간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N자형 시세형은 그래도 우리가 볼 때 3일에서 거의 5일 정도 홀딩하게 되고 이 홀딩하는 시간에 예를 들어서 악재성 재료라든가 시장이 잘못된 뉴스 예를 들어 이래 사과 들고 왔는데 갑자기 누구야 안철수가 교통사고 당해버렸어. 갑자기 안철수가 머리 잡고 쓰러졌어. 그래 되버리면 이 종목 또한 상당히 좀 문제가 될 수도 있는 그러니까 그런 틀수없는 악재라든가 글로벌 증시의 악재라든가 지정학적 리스크의 악재라든가 그런 뉴스가 터졌을 경우에는 이 종목은 영락없이 어떻게 되냐 손절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3일에서 5일 동안 홀딩한 사이 아무런 뉴스가 터지면 안 돼. 시장이 무너지는 그런 모습. 그러니까 시장이 무너지는 거. 관련 종목들에 큰 이변이 생기는 거. 그런 문제가 생기면은 좀 이 종목 또한 N자형 기법에서 좀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 특히나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안철수 그런 것들도 호무명랑한 얘기에 취합 보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시장이 무너질 만한 악재. 아까도 얘기 드렸지만 시장이 무너지는 거는 우리가 볼 때 평균을 잡아보면 플러스 마이너스 1.5% 잡아주니까 마이너스 1.5% 이상 하락하는 거. 한 2% 마이너스 지수 빠져버리면은 대책 없죠. 그죠?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런 것들 좀 조심하실 필요는 있다. 이런 얘기를 해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제 N자형 시세 흐름상 11이평선에서 파동이 나오지 않는다면 11이평선에서 파동이 나오지 않는다면 그 다음 이평선 22평까지 밀릴 수 있다는 생각에 임하시고 들어가야 됩니다. 자, 그 종목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예전에 이런 것들이 예전엔 잘 나왔는데 지금 잘 나오지 않더라고. 근데 그나마 요새 흐름에서 좀 잘 나왔던 종목 중에 하나가 효성 ITX.
효성 ITX 이 종목 또한 이렇게 잘 나왔거든요. N자의 시장으로 좀 기대를 하고 있었던 종목인데 역시 눌림목 자리에서 이제 수급이 없었어요. 수급이 없었는데 이것도 요게 A라는 시점으로 봤었을 때 하나, 둘 주가 떨어졌습니다. 하나, 둘 벌써 11편 깨져 버렸어. 셋 되니까 뭔가 들어와야 되는데 안 들어와. 근데 이때 시장이 어떻게 되느냐? 이때 시장 흐름이 어떻게 됐어요? 이때 주가가 보면은 22평까지 떨어졌는데요. 요네 22평까지 떨어졌다가 22평에서 발코에 수급이 들어왔잖아요, 이게. 그제? 발코 수급이 들어왔는데 이때 시장 흐름이 어떻게 됐냐면 이때 아까 말씀드렸지만 시장이 무너졌어요. 시장이. 전체적인 시장이 물려버리면서 여기에 단기로 들어갔던 사람들이 물량을 던지게 됩니다. 여기 들어갔던 사람들이 손절하게 되니까 20평 떨쳤다가 들어오거든요. 이런 식으로 다시 수급 들어오니까 이거 부분은 내가 볼 때 요 네모 쳤던 부분에 들어가시는 게 맞다고 봐요. 근데 그 다음날 주가 떨어진 거는 불가항력입니다. 왜? 대한민국 시장이 무너져가지고 수급 자체가 없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요걸 보고 들어갔던 사람들도 손절하게 된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22평 밟고 들어오다가 갑자기 대량거래 수반해 가면서 갑자기 짝대 한봉이 터져가지고 수급 들어오는 N자형 시세형. 이런 식으로 들어왔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우리가 볼 때 아까도 얘기드렸지만 11평 깨지면은 이제 우리가 일단 손절 좀 하고 그리고 이제 22평 보거나 그렇게 임하시고 일단 왜 떨어졌는지를 봐야 돼. 그냥 추장 이탈되었다고 보일 수도 있겠지만 가급적이 한 번 정도는 반발 매수세는 주고 빠지거든요. 주식시장에. 그러니까 따라서 분할 매수가 되지 않는 분께서는 이런 기법이 통일되지 않고 충분한 매매 원칙이 정리하신 분들께서만 가능하기 때문에 다소 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 그제?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게 단점 중에 하나니까 잘 요약해서서 이제 공부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시 한 번 더 N장 기법에 대해서 좀 마지막으로 정리를 드리자면 N장 기법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거는 항상 다시 초심으로 처음부터 다시 요약해서 설명드리자면 N장 기법은 첫 번째로 보셔야 되는 게 뭐냐면 근래에 급등했던 거. 잠깐만 기다려보세요. 근래 급등했던 종목들이나 테마성 종목들이 눌림목 자리에서 수급이 나오지 않았던 거. 즉, 단타가 많이 꼬였거나 좀 절제적으로 좀 많이 밀렸을 경우에 우리가 그 종목이 추가적으로 상승할 거를 기대한 N자형 시장으로 본다고 했습니다. 저가주라든가, 그 다음에 동전 없는 거는 하지 말라고, 저가주라든가 뭐 거리는 거는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 신규 상장 종목들도 하지 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지? 가급적이면은 우리가 메인 종목 잡아준 선에서 하시고, 그리고 중요한 거는 A라는 시점을 기점으로 해서 언제 3일에서 4일 정도에서 미리 선침해성으로 좀 잡아가 봅니다. 선침해성 잡아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볼 때 이 11이평선이 기준이기 때문에 11이평선을 중심으로 가시되, 만약에 수급이 들어온다면 어떤 뉴스가 공시로 들어와야 되니까 공시를 미리 예측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N자형으로 들어온다는 것 자체는 이미 짱대 양봉의 수급을 가지고 들어온다는 얘기니까 이 짱대 양봉의 수급은 자체는 어느 정도 공시를 가지고 거래를 붙어버리니까요. 그러니까 이 정도 예상하셨다가 공시를 가지고 있으면 일단은 앞전 고점을 목표가로 설정하셔서 수익 챙겨 나오고 나머지 부분을 좀 더 노르시거나 그다음 심리적 가격 노르시거나 그렇게 하십시오. 그래 하시면 크게 뭐 이탈성 없을 거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요 정도 내용밖에 없어요. 그제? 앞전 고점. 그지? 그 다음에 좀, 중요하셔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은, 11평 이탈되면 일단 손절하시고요, 그지?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볼 때 11평 기준이기 때문에, 항상, 시간 이동 여유가 3일에서 5일 정도 걸린다는 단점이 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죠? 뭐, 시세가 안 나오면 휴유증이 생기니까, 확실하게 비중 조절하시면서, 공략을 하시게 되면, 아마 좀 유용하게 쓰일 수 있는 시장 기법 중에 하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급등기 N장의 기법은요. 그죠? 그래서 한번 유도리 있게 한번 지켜보시면 좀 재밌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